안녕하십니까, 전은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기출 문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 2018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던 2019년도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그거 빼고입니다. 자, 2018년도 하반기 기출 문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17만 원짜리 상품을 생산할 때 불량률이 10%인 상태에서 생산 라인을 바꾸었더니 불량률이 15%로 증가하였다.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였을 때 매출액도 기존과 동일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 가격을 골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불량률이 10%였어요. 그때 상품 가격은 17만 원이었어. 그런데 생산 라인을 바꿨더니 불량률이 15%가 돼. 15%가 불량률이 늘었네, 그지? 15%가 됐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총 판매 액수는 변함없게 하려면 판매 가격을 얼마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단 불량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원래는 자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할게요. 수학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생산량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생산량을 X개로 합시다.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판매액은 자 생산량이 X개인데 그 중에 10%는 불량이잖아. 즉 나머지 90%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10%는 판매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X개를 생산했을 때 100분의 90 또는 0.9 그죠? 100분의 90으로 쓸게요. 100분의 90X 이게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맞죠? 판매량.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100분의 90X 판매량 됐습니까? 판매량. 요게 판매량이고요. 여기 곱하기 한 개당 가격 곱하기 17만 원 만자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요게 기준의 판매액이에요. 총 판매액. 그런데 자 이제 생산량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규? 아니면 바꾼 후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불량률이 15%야. 즉 판매량은 X의 85%만 판매가 돼요. 생산량에. 그러니까 100분의 85X 이게 판매량이에요. 맞죠? 곱하기 개당 금액, 개당 가격.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모르죠? 모릅니다. 내가 지금 요거 할 거야. 요거.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전체 기준의 판매액과 새롭게 바꾼 후 이거 생산 라인을 바꾼 후 판매액 얘랑 똑같아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동일해야 된다. 맞죠?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갑니다.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100분의 90x 곱하기 17하고 100분의 85x 곱하기 y 얘랑 같아야 된다고요. 이제 y가 얼마입니까? 그 얘기죠. 그치? 그럼 같이 이거 없애고요. 100 곱하면 90x 곱하기 100 1700 85x 바보 곱하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이씨 큰일 날 뻔했네요. 그냥 곱하기 17인데 그죠? 85xy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이제 xx 같이 없애고요.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y는 85분의 90 곱하기 17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됐죠?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일단 요거 5로 나누면 5, 1은 5, 5, 7에 35. 맞죠? 요거는 5로 나누면 5, 1은 5, 8에 40. 그럼 17, 17 약분해서 18.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수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봐봐. 이렇게 풀면 식도 복잡해지고, 그치? 그 다음에 왠지 느낌이 어려워져요. 그치? 잘 들어.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생산량을 X개라고 놓았을 때 어차피 X는 같이 없어집니다. 전체 생산량은 동일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산량 X가 없어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양쪽에 나눠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생산량 X가, 즉 생산량이 몇 개가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50개든 500개든 뭐 2500개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산량이, 하루에 생산량이 몇 개가 생산이 되든 요거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거 아니야. 생산량이 100개일 때랑 생산량이 1000개일 때랑 답이 달라지면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최종 생산량이 판매량이 아닙니다. 생산량이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잘 들어요. 이제 지금부터야. 자, 우리가 생산량을 모릅니다. 미지수로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이 몇 개가 되든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내가 계산하기 가장 편리하게 그냥 내가 잡아버리세요. 생산량을 내가 편안하게 그냥 편리하게 잡아버려요. 그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퍼센트. 퍼센트가 나오면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그래, 100이야, 100.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요. 생산량 몇 개? 100개.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왜? 100개든 1000개든 10개든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저거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돼요. 얼마나 쉬워지나 지금부터 보세요. 자, 17만 원씩 생산량이 100개, 그리고 10%가 불량품이니까 90개. 맞죠? 오, 17만 원씩 내가 90개 팔았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기존에. 그런데 생산 라인을 바꿨더니 불량률이 15%래. 그럼 100개 생산해서 15%, 그 15개는 못 팔아, 그거는. 85개만 팔어. 맞죠? 그죠? 그럼 판매량이 85개가 됐어. 그럼 가격을 얼마로 해야 돼? 이게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판매 가격이나 새롭게 총 판매 금액이나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죠. 끝났잖아요. 얘만 풀면 되잖아. 결과가 똑같죠. 아까랑 아까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그치? 그럼 X가 얼마입니까? 또 계산은 똑같아요. 아까랑 80을 딱 나누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오호 2번 18만 원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치?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바뀌어도, 그치? 결과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럼 그런 경우에 전체 총 생산량이 100개든 1000개든 변함이 없어. 그거는, 나오는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떡하라고? 계산하기 제일 편리한 값으로 딱 잡아서 그냥 해라.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역시 이건 일률 문제인데요. 일률 문제. 자, A가 혼자 작업하면 4시간 소요되는 일을 A, B가 함께 2시간 동안에 작업한 후 A 혼자 40분을 추가로 작업하여 끝냈다. 이 일을 B 혼자 작업했을 때 일을 끝마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 원래는요. A가 1시간,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 일률 문제는 가장 중요해.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이라 그랬거든요. 이거죠. 전체 총 일의 양은 얼마예요?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무조건 1이야. 전체 해야 돼. 이만큼의 일을 해야 돼? 그게 1이야. 근데 이걸 하는데 A가 혼자 하면 4시간 걸려. 4시간. 4시간 걸리면요?
4분의 1씩 한다는 얘기지. 1시간에 4분의 1씩 한다는 얘기. 전체에. 전체는 얼마라고요? 항상 안 주어지면 전체 양은 안 주어지면 항상 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 주어지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얘를 구해야 돼. 얘를. 맞죠? 분수로 나오겠지 물론. 얘를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A가 혼자 작업하면 4시간 소요되는 일을, 즉 A는 1시간 동안에 이만큼씩 일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A, B가 하루 함께 2시간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에 요만큼 하고 얘는 1시간 동안에 요만큼 해. 그럼 2시간 동안 하면 둘이 함께 일을 하면 1시간 동안 요만큼 되죠. 요만큼. 함께 일하면 2시간 동안 했으니까 이만큼의 일을 했죠. 이만큼 일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 혼자 40분이면 여기는 시간이잖아.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3분의 2시간.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3분의 2시간 동안 A가 얼만큼 더 했어요? 얘는 1시간에 이만큼 하거든? 4분의 1씩. 그치? 3분의 2시간이니까 곱해주면 요만큼의 일을 혼자서 더한 거죠. 맞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전체 양이 됐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풀면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죠? B를 구할 수 있어요? 에? 근데 아마 이거 뭐 보나 마나 계산하면 보나 마나 B는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서 할게요. 양변에 요거 양변에 2 곱하면 요거 날라가고요. 4분의 1 플러스 B. 요거는 2 곱하면 요거 약분됐죠. 2 곱하면 또 약분되죠. 3분의 1이야.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맞나? 2 곱하면 바보. 이거 12분의 1이구나. 맞죠? 2 곱하니까 2. 이거 12분의 1입니다. 그쵸? 밥탱이. 2를 곱하는 게 2를 나누는 거지. 나누는 거. 어째 숫자가 자꾸 이상하게 나온댔어. 2를 나누는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나누는 거야 지금. 괄호 그대로 놔두고 나 지금 이렇게 곱한 다음에 생각했어. 그래놓고 이렇게 썼어. 바보? 자, 양변에 2로 나눌게요. 나누면 요것만 남고 요거 2로 나누면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 12분의 1 맞아요. 12분의 1 맞네. 맞고요.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B는요. 2분의 1에서 4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빼주면 돼요. 맞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4분의 1. 12분의 3, 12분의 2, 6분의 1이죠? 맞죠? 맞잖아. 6분의 1. 그죠?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B가 보나마나 6분의 1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제 수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얘는 1시간 동안에 전체 양이 6분의 1씩 합니다. 혼자서 다 끝내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6시간. 답 나왔어요. 그쵸? 수학적으로? 그런데 자,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자요. 조금 돌려서. 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자, A 혼자서 천천히 볼게요. A 혼자서 작업하면 4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A, B가 함께 2시간 동안 작업한 후 맞죠? A 혼자서 40분, 즉 3분의 2시간 그냥 40분을 할게요. 40분 40분을 추가로 작업해서 끝냈대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둘이 함께 2시간 하고 A가 혼자서 따로 40분 더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야? A가 2시간 40분 동안 했고 그리고 B가 2시간 한 거죠. 근데 요 일의 양이 뭐랑 같아야 돼요? 뭐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A 혼자서 4시간 한 일의 양하고 A가 2시간 40분 하고 B가 2시간 한 양하고 그치? 그 합한 거하고 같아야 되잖아.
이해 갑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가 4시간 분량, 4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을 A가 2시간 40분 동안 하고 B가 2시간 했어요. 그 양이 똑같아야 돼요. 일의 양이. 잘 보라고. 그럼 요거랑 이랑 차이를 보세요. 차이. 4시간? 2시간 40분? 차이. 얼마예요? 한 시간 20분 차이 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리하자고. 이렇게 A가 4시간 동안 하면 일을 이만큼의 일을 다 끝낼 수 있어. 4시간 동안. 근데 A가 2시간 40분 동안 일을 하고서 바빠서 야 나머지 네가 해 하고 갔어 그냥. 2시간 40분. 그 남은 양. A가 2시간 40분 동안 일을 하고 남은 양이 얼마예요? A가 1시간 20분 동안 할 일의 양이죠. 그게. A가 1시간 20분 동안 한 일의 양이죠. 그게 남아있죠 지금?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A가 1시간 20분 동안 할 일의 양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B가 몇 시간 한 거예요? 그래. 이게 핵심이에요. 맞죠? 이게 핵심이라니까? 아, A가 1시간 20분 동안 한 일의 양이 B가 2시간 해야 돼. 자, A가 1시간 20분 동안 할 일의 양을 B가 하면 2시간 걸려. 그 얘기예요.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A가 1시간 20분 동안 할 일의 양을 B가 혼자 2시간 걸려서 했어. 그럼 A가 2시간 40분 동안 할 일의 양은 B는 4시간 걸리는 거예요. 2배니까. 2배잖아, 2배. 1시간 20분, 2시간 40분. 2배. 맞죠? 그러면 이 전체 양을 B가 혼자서 다 하려면 얘가 이만큼 하고 얘가 이만큼 했는데 얘가 이만큼 할 걸 얘가 혼자서 하면 4시간 걸려야 돼. 혼자서. 그럼 전체 다 하려면 4시간, 2시간, 총 몇 시간? 6시간. 이해 갑니까?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면 식이 필요 없죠. 그죠? X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고서.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아까 보나마나 6분의 1일 거야. 그런 거예요. 요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A가 1시간 20분 동안에 할 분량을 B는 2시간 걸리는구나. 그럼 A가 2시간 40분 걸릴 분량은 B는 4시간 걸리겠구나. 2배니까. 그럼 B 혼자 다 하면 총 6시간 걸리겠구나. 맞죠? 선생님 이렇게 푼다 그 얘기예요. 요게 차이예요. 여러분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요거는 이제 그 최소 공배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자 내용을 볼게요. 길이가 256m인 직선 위에 4m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를 6m 간격으로 다시 심으려고 한다. 이때 최소한 몇 그루의 가로수를 옮겨 심어야 하는지 골라라. 단 첫 번째 가로수는 옮겨 심지 않으며 필요 없어진 가로수는 세지 않는다. 그냥 버리는 거는 세지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256m야. 그죠? 근데 여기에 4m 간격으로 4m, 자, 0부터 요런 식으로요. 이렇게 4m 간격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지?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 풀 때 그럼 처음에 가로수가 몇 그루였지? 그러면 256을 4로 나누면 4, 6에 24, 64그루. 맞아요? 4, 6, 24, 4, 46, 64그루. 이렇게 하면 안 돼? 65그루야. 아시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56이잖아. 요걸 4로 나누잖아. 4로 나누면. 요 간격이 64개. 64개 나와. 간격이. 요 칸수가 64개 나와요? 그럼 가로수는 65개죠. 왜? 0에도 들어가고 여기 맨 끝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딱 떨어져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에 몇 그루의 가로수가 있었는데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옮겨 심을 것만 따지면 옮겨 심을 거. 맞죠? 옮겨 심을 거.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요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 볼게, 잠깐만. 이거 봐봐. 수직선상에서야, 수직선. 수직선상에서 0에서 10까지. 오케이? 0에서 10까지요? 응? 응. 0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몇 개니? 10개가 아니라 11개예요. 근데 이 간격은요, 이 간격은 10개죠. 10칸. 근데 얘랑 얘랑 포함되면,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A에서, A도 정수, B도 정수, 응? 정수의 개수. 정수 X의 개수. A에서 B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때는 B-A 플러스 1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 정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0 빼기 0 플러스 1이야. 11개예요. 11개. 11개입니다. 이 간격이 10개죠? 수는 11개예요. 근데 만일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빠지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0이 빠지죠? 요거를 만족한 정수의 개수. 그때는 10개예요. 그냥 B 빼기 A야. 아시겠죠? 등호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럼 0부터 9까지야. 10개죠. 이해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둘 다 등호 둘 다 빠지면요. 여기 둘 다 빠지면 양쪽 끝이 포함되지 않는 거야. 맞죠? 그러면 B 빼기 A 빼기 1이야. 그때는. 됐죠? 요거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 요거는 기준에 있던 가로수의 개수는 65개가 됩니다.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65개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4m 간격으로 있던 여기에 있던 가로수를, 여기 이제 가로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그지? 얘를 자, 6m 간격으로 다시 옮기려고 그래. 6m 간격이니까 6, 12, 18, 24 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지? 자, 처음에 이거는 고정돼 있고 그대로 옮길 필요 없이 놔두고 그 얘기예요. 첫 번째 가로수는 옮겨지지 않으며, 자, 필요 없어진 가로수는 세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여기 4m 있던 요 가로수 일로 옮기면 되죠. 얘는 필요 없죠. 버리면 돼요. 요거는 옮길 필요 없죠. 그대로. 즉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니까 그거는 12m 간격마다 12m, 이제 정리할게요. 이 문제 핵심 정리. 어떻게 쓸까? 여기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m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m 있던 놈 6m로 옮기고 8m 있던 놈 없애면 돼. 이건 안 샌다 그랬으니까. 맞죠? 얘는 그대로잖아. 12m. 옮길 필요 없잖아. 굳이. 마찬가지죠. 또 여기 16m 있던 놈 18m로 옮기고, 그치? 2m 옮기고 요거는 지우고 없애버리고 24m? 똑같잖아요. 중복되니까 굳이 옮길 필요 없죠. 맞습니까? 즉 12m의 간격, 12m의 간격마다, 간격 12m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그루씩 옮기면 돼요. 한 그루 옮기고 한 그루 버리고, 하나 옮기고 버리고. 맞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러면 자, 이제 12m 간격마다 하나씩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12m 간격마다 이게 몇 개의 간격이 나오는지만 따지면 되죠. 그잖아요. 그러면 자, 따지겠습니다. 자, 256을 12로 나눠주면 4가 남아요. 즉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56이야. 여기가 254야. 잘 봐요. 여기까지가 딱 12m 간격으로 쭉 땡땡땡 해서 12m의 간격으로 12m. 여기까지가 딱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256m 있던 여기 남아있던 여기 가로수, 얘는요. 여기가 6m가 안 되잖아. 6m가 안 되니까 얘는 뭐예요? 버리면 돼, 그냥. 옮기는 게 아니죠. 옮길 필요 없어. 못 옮겨. 여기는 6m가 안 되니까. 여기 250인데. 252예요. 선생님 잘못 쓴 거야. 252입니다. 여기 4가 남았으니까 252죠. 맞죠?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해했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는 6m 안 되니까 여기는 요 기준에 있던 요 가로수는 뭐야? 버리는 거야, 뽑아서. 얘는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됐죠? 그럼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뭐가 끝났습니까? 끝났잖아요. 맞죠? 12m 간격이 몇 개 나옵니까? 21개 나옵니다. 그러면 12m마다 한 그루씩 옮기면 되니까 21그루 옮기면 됩니다. 어디 갔어? 3번이군요. 이해가요? 만일에 여기 남은 요 거리가 맨 끝에 12로 나누고 이 나머지가 6보다 크다면 그때는 한 그루 더 옮겨야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56이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60이라 하자. 260. 만일에 여기가 260이라 할게요. 260이 가능하지. 260이라 할게요. 그때는 요 남은 거리가 얘가 260이면 남은 거리가 8이잖아. 8m. 그럼 여기 있던 거 옮겨야죠. 6m를. 맞죠? 얘는 뽑아 버리지만 마지막 거는 옮겨야죠. 그러니까 남은 거리가 맨 마지막에 남은 거리가 6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6보다 작으면 버리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6보다 크면 옮겨야 되죠. 그치? 그때는 22그루가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답은 3번이란 게 금방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지난 시간에 했고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은요. A, B 상자에 각각 당첨, 재도전, 꽝, 제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A 상자, B 상자에 여기도 당첨, 그 다음에 재도전, 꽝. 이쪽에도 당첨, 재도전, 꽝 이렇게 들어있대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A 상자를 선택하고요. 홀수가 나오면 B 상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자, 그 중에 하나의 제비를 딱 뽑는데요. 이때 B 상자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뭐 A 상자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랑 B 상자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단 재도전은 상자에 관계없이 단 한 번만 유효하며 두 번째 재도전은 꽝 처리된다. 재도전을 할 때 주사위를 굴리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며 뽑은 재도전 제비는 다시 상자에 돌려놓는다. 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 당첨, 꽝, 재도전. 여기도 세 가지. 당첨, 재도전, 꽝.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주사위를 굴려서, 자, 짝수가 나오면 A 상자, 홀수가 나오면 B 상자. 이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꿔서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확률은.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상자를 열어서 제비를 딱 꺼냈을 때 네? B 상자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런데 자, 만일에 상자를 끄집어내서 상자를 열어서 딱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딱 열었을 때 꽝 뽑으면 끝이에요. 꽝이면 끝이고 재도전을 뽑으면 다시 그 재도전 그 카드를 상자 속에 집어넣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맞죠? 주사위 굴리기부터 다시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B 상자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지. 이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도해서 B 상자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고요. 그치? 응.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재도전이 나와서 처음에 꽝이 나오면 그건 끝난 거고요. 아예. 맞죠? 처음에 짝수가 나도 아예 끝나는 거예요. 아예 끝나진 않구나. 아예 끝나진 않죠. 처음에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A 상자를 선택하든 B 상자를 선택하든 제비를 뽑았을 때 재도전. 맞지? 재도전이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첫 번째 시도에 비상자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또는 재도전이 나와서 두 번째 시도에서 비상자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있죠. 이것 또는 이거예요. 이것 또는 이거니까 뭐 해야 돼? 두 개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오케이? 갑니다. 처음에 비상자에서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러면 일단 주사에 던져서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일단 홀수가 나와야죠. 그래야지 비상자를 선택할 테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리고 and니까 곱의 법칙. 동시에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자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당첨제비가 나와야죠.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의 시행에서 비상자에서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행이야. 두 번째 시행에서 비상자에서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은요. 일단 첫 번째 시행에서는 A 상자를 선택하든 B 상자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는. 첫 번째 시행에서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야 돼. A 상자를 선택해서 즉 주사위가 짝수가 나와서 A 상자를 선택해서 거기서 뽑았을 때 재도전이 나올 확률. 맞죠? 또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치? 홀수가 나와서 B 상자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재도전이 나왔을 경우 둘로 나눠서 하죠. 근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자 처음에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즉 A 상자를 선택하든 B 상자를 선택하든 어차피 뭐가 나와야 돼요? 재도전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두 번째 시행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재도전을 할 확률이 돼요. 처음에 첫 번째 시행에서 재도전을 할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지. A 상자든 B 상자든 재도전을 할 확률 3분의 1이죠. 꽝이냐? 재도전이냐? 당첨이냐니까. 맞죠? 3분의 1이에요. 자, 이거는 이 얘기는요. 처음 시도에서 맞죠? and 그리고 두 번째 비상자에서 당첨이 나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 비상자에서 당첨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처음 시행에서 재도전이 나오고 그 다시 도전했을 때 두 번째에서 이제 반드시 비상자에서 당첨제비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처음에 시행에서 재도전이 나올 확률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지 뭘.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시행 갑니다. 자, 이제 다시 할게요. 그치? 재도전이 나왔으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했을 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죠, 이거요. 다시 시행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일단 홀수가 나와야 돼. 맞죠? 그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뭐 나와야 돼요? 거기서 당첨제비가 나와야 돼요. B에서. 그치? 3분의 1이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다 계산하면 18분의 1이 되죠. 요게 처음에 시행해서 A 상자든 B 상자든 재도전하고 재도전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홀수가 나와서 B 상자에서 당첨제비를 꺼낼 확률이 돼요. 됐죠? 오케이. 끝.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니까 요거와 요거의 합이에요. 합. 됐죠? 끝났습니다. 요거는 18분의 3이니까 18분의 4. 약분하면 오케이?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돼요? 확률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 기출 가볼게요. 상반기 기출 2018년도 상반기 기출 문제.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이건 시간 속력 거리 문제, 시속 거 문제.
경수가 자전거를 타고 원형 운동장을 돌고 있다. 운동장의 절반은 시속 2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속력을 더 높여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체 평균 속력이 시속 24km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때 경수가 운동장 절반을 지난 후의 속력, 평균 속력이죠, 이것도. 그쵸? 응. 단 운동장 절반을 지난 이후 속력은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균 속력 있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중학교 때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평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균, 그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그러죠. 산술평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기하평균이라고 배워요. 기하평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화평균이에요. 이 평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부등식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 그래서 양수에서입니다. 다 양수일 때, 전부 다 양수일 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은 조화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걸 절대부등식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고 이렇게. 이렇게 배워요. 기억이 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오래돼서 저런 게 있었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요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절대부등식에서 x, y가 모두 양수일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배웁니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인데요. 요걸 또 언제 배우냐면요. 언제 또 요게 대한 식이 또 나오냐면 수열에서 수열에서 등차중앙. 여기다 밑에서 쓸까요? 수열에서요. 등차중앙. 양수일 때야. 요거는 등비중앙. 요거는 조화중앙. 이렇게 해서 배워요. 이건 수열에서 등차수열, 그거에 등차중앙, 등비수열에 등비중앙, 그 다음에 조화수열에 조화중앙. 그죠? 틀림없이 배웁니다. 안 배웠다고 말하지 마세요. 까먹은 거지. 모르는 사람은 까먹은 거야. 안 배운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울 때는, 고교 과정에서요, 요게 언제나 크거나 같다니까 고등학교 때는 수학시험에 주로 뭐가 나와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나와요. 얘가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시험 문제에 최대값, 최소값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만 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야,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맨날 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맨날 쓰잖아요. 영어 수학의 평균 뭐 이런 거 구할 때. 맞죠?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 그게 산술평균이야. 그죠? 평상시에 많이 씁니다. 이거는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원래 기하평균 언제 쓰죠? 조합평균 언제 쓰죠? 그죠?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 언제 쓰는지 몰라요. 그거에 대한 건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왜? 시험 문제는 그지,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것만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쓰는, 공식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문제 최대 최소 구하는 것만 했으니까 실생활에서 언제 쓰는지 모릅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는 얘는 뭐 워낙 많이 쓰니까 상관없는데 기하평균은 언제 쓰는데요? 조합평균은 언제 쓰는데요? 이거를 배웠더라면 사실은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해요. 금방 해결합니다. 금방. 근데 그걸 안 배웠잖아요. 그치?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문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시험을 위한 공부를. 이거 왜 배워야 되는데? 언제 써먹는데? 그걸 안 배우거든. 맞죠? 일반적으로 기하평균은 주로 연평균 증가율 있죠. 그때 기하평균 씁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10% 증가하고 2019년에는 20% 증가했습니다. 그 연평균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그럼 20% 10%니까 더하면 크잖아요. 더하면 그치? 30에다가 나누기 그러면 15% 그럼 틀려요. 틀립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5%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루트 그죠? 1.1 곱하기 1.2예요. 루트. 그럼 1점 얼마 나오겠지. 그게 연평균 증가율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등비수열이거든, 그거는.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얘는, 요거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대표적인 게요. 이게 원래 기하평균이라고 붙인 용어는요. 보통 도형에서 쓰거든, 도형. 기하학이라 그러지, 우리가 기하학. 도형을 기하학이라 그러잖아요. 뭐 삼각형, 성질, 사각형, 성질 이런 것들 원성질 이런 거, 에? 기하학이잖아. 기하학, 도형. 그때 평균을 구할 때 보통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제 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근데 연평균 증가율 이거는 실제 생활이죠. 그치? 그때 이거 씁니다. 그때요? 요거. 조합평균은 그럼 실제 생활에서 언제 씁니까? 실생활에서 평균 속력 구할 때 요거 씁니다.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죠? 이게 원형 트랙을 돌든 아니면 직선으로 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이제 문제가 볼게요. 제가 지금 자 원형 트랙을 도는데 여기 땡 스타트 그 딱 절반 얘는 시속 20km로 갔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갔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맞죠? 전체 평균이 24km. 이 얘기죠. 그지? 그럼 여러분들 언뜻 보면 여기서 가장 주의할 거야. 이 문제는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산술 평균으로 계산해서 그럼 답 2번이겠네. 그럼 안 돼. 이거 큰일 납니다. 에? 맞잖아요. 20km, 28km 딱 절반. 24km. 오케이. 2번. 딱 틀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야. 딱 틀립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조합평균이에요. 조합평균. 봐봐요. x 플러스 y분의 2xy. 이게 평균이거든? 이거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을게요. 자, x가 20이야. x가 20. 이거 몰라. 구해야 돼. 맞죠? 그죠? 2 곱하기 20 곱하기 이거. 얘가 뭐가 돼야 돼? 24.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치? 그래서 얘는 20, 40, y는 얘랑 곱하면 그냥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냥 쓸게요. 플러스 24y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거 넘기면 16y는 24 곱하기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요. 4, 5, 20.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이거 4, 6에 24. 3번이에요. 3번. 조심해야 됩니다. 산술평균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선생님은 조합평균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계산해서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합평균 언제 쓰는데요? 평균 속력 구할 때 써요? 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원리로 가야 돼요. 안 배웠으니까. 맞죠? 잘 봐요, 지금부터. 자, 지금 이 문제는 원형 트랙을 돌든 아니면 직선을 가든 상관없어요. 여기부터까지 가는데 여기 절반. 절반은 시속 20km. 나머지는 몇 킬로? 이거 아니에요. X키로. 맞죠?
그래서 여기부터까지 평균 속력이 24km. 이 얘기 아니에요? 똑같죠? 원형 트랙을 돌든, 그치? 직선으로 가든 똑같죠? 절반은 20km, 나머지 절반은 몇 킬로. 이해갔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나오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절반은 20km, 나머지는 몇 킬로. 이거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 내가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 평균 속력은 조합 평균이다. 이걸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원리로, 처음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갑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한 바퀴 도는데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미지수죠. 그런데 잘 들어. 이제 선생님이 이것도 미지수, 이것도 미지수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요 100km일 때, 200km일 때, 50km일 때, 10km일 때, 그때마다 각각의 답이 달라지면 그 문제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 그럴 때는. 맞죠?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해요.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 성립해야 되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 그래,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임의의 숫자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둘레 길이를 내가 1, 2, 50, 100 막 잡아요, 그냥. 계산하기 편리한 걸로. 아시겠습니까? 계산하기 편리한 걸로 잡아요,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자, 뭐로 잡을까? 그러면 난 그냥 100으로 잡을게. 둘레 길이 100이야. 아니야, 100보다 200이 편할 것 같아. 그럼 200으로 잡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냥 잡으면 돼요. 편한 대로. 자, 나는 그 둘레를 200으로 잡을게.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아시겠어요? 나 둘레를 40으로 잡을래? 20으로 잡을래? 내 맘대로 편하게 잡으라고요.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럼 편하게 잡으세요, 그냥. 자, 뭘로 잡는 게 제일 편할까? 여기가 이게 속력이 20이잖아, 20. 이건 내가 모르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요거 20이야? 그럼 나의 둘레를 40으로 잡을래?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왜 40이야? 이걸 40으로 잡으면 여기부터까지 20이잖아. 맞죠? 여기부터까지 20이잖아. 20. 그래? 나 둘레의 길이. 자, 보세요. 둘레 어디 갔어? 안 나오나? 둘레. 20으로 잡을래? 40. 그러면 자, 운동장 절반은 얼마? 그러면 20이야. 맞죠? 됐죠? 그럼 이제 얘를 내가 x라고 놨을 때 잘 들어요, 이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부터까지 걸린 시간 몇 시간? 1시간. 20이니까. 여기부터까지 걸린 시간 얼마? x분의 20. 속력분의 거리. 맞죠? 이게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총 걸린 시간이죠. 총 걸린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 총 걸린 시간. 자, 총 거리는요? 둘레 40. 총 거리. 이거는 한 바퀴를 도는데 총 걸린 시간. 얘는 총 걸린 거리. 됐습니까? 시간을 거리로 나누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뭐예요? 속력이죠. 이게 평균 속력이야. 이게 속력.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4가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럼 x가 이제 얼마입니까? 이해 갔죠? 그치? 그럼 바꾸면 얘랑 얘랑 이제 바꾸면 되죠. 바꾸면 자, 1 플러스 x분의 20은 24분의 40이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x분의 20은 뭐예요? 요거 24분의 24 빼버려요. 1 같이 빼버리면요. 1 빼버리면 24분의 16이군요. 이렇게 되죠. 됐니? 됐죠? 그럼 약분하겠습니다. 요거 3분의 2인가요? 됐죠? 8, 16, 83, 24. 3분의 2. 끝났잖아. x는 30. 요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속력, 거리 문제였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가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충전하면 1분에 1%포인트씩 충전이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충전하면 1분에 2%씩 충전이 된대요.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율이 20%. 지금 현재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남았다는 얘기죠. 나머지 80%를 충전하는데 48분 걸렸대요. 맞죠? 그러면 현우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그 얘기죠. 그치? 48분. 3분이겠네, 뭐. 요거 16분. 사용 안 하면서 한 건 32분. 16분, 32분. 끝. 뭡니까? 그죠? 뭡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봐봐요. 얘는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충전하면 1분에 1%씩이야. 1%포인트씩. 그쵸? 1분에. 그럼 X분이면요? X분이면 X%포인트. 그죠? 10분이면 10%. 20분이면 20%. 맞죠? 그 얘기고요. 얘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휴대폰을 끈 상태에서 충전하면 1분에 2%포인트씩. 맞죠? 그럼 만일에 Y분이면 이 Y만큼. 이거죠. 그지? 자, 이제 갑니다. 얘 X분, 얘 Y분. 그러면 X분, Y분. 총 합해서 몇 분 걸렸습니까? 48분 걸렸습니다. 맞죠? 그치? 얘는 몇 %포인트? X, 그냥 %라고 할게요. 그냥 X%. 얘는 2Y 플러스 2Y% 해서 얼마가 됐어요? 80%. 20%인 상태에서 48분 걸렸으니까 나머지 80%를 충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나머지, 즉 얘랑 합해서 얼마가 되면 됩니까? 80이 되면 됩니다. 됐죠? 바로 빼버리면 돼요. 바로 빼버리면 없어지고요. Y는 32. 됐죠? 그럼 X는 16. 나는 요거 거는 거죠. 요거. X. 간단한 문제죠? 간단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 가봅니다. 3번. 자, 배, 사과, 메론 세 가지 과일을 각각 상자에 포장하려고 한다. 배는 한 상자에 50개씩, 사과는 80개씩, 메론은 70개씩 포장할 수 있으며 총 상자의 수는 20개다. 20개다. 배 상자의 수는 사과 상자의 수의 2배일 때. 맞죠? 포장할 수 있는 전체 과일 개수의 최대값이에요. 최대한 많이 포장하는 거지. 최대값. 단 각 과일당 최소 한 박스는 포장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박스 이상은 다 포장이 돼야 되니까 자 보세요. 사과 상자의 개수. X개라고 할게요. X개. 그럼 배 상자는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2X개. 맞아요? 2배니까. 그러면 뭐지? 멜론? 얘는 뭐 다른 문자 Y라고 놓고 해도 되고요. Y라고 놓고 그래도 되고 어차피 상자의 개수가 총 20개니까 20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치? 20 빼기 3X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자 이제 갑니다. 자 배는 2X 상자에 50개 한 상자에 50개씩 그럼 50 곱하기 2X 맞아요? 이게 총 배의 개수죠? 그치? 그 다음에 사과는 80개씩 X개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론은요 70개씩 얘죠 얘 이게 총 상자에 드는 총 과일의 개수예요. 요거 왜? 최대값이야. 맞습니까? 요거의 최대값. 단 이 조건이 들어가야죠. 그치? 사과 상자의 개수는 한 상자 이상은 돼야 되니까 X는 1 이상. 됐습니까? 그럼 이거 풀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100X, 80X, 180X. 그지? 플러스 요거는
7, 24, 1400이구나. 1400이죠? 얘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맞나요? 이렇게. 요거의 최대값인데 x가 최소일 때 이거는 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30x니까. x의 값이 최소일 때 이 전체 값은 최대가 됩니다. 맞죠? 그럼 x가 1일 때 요거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1375번이죠. 됐습니까? 번? 근데 사실은 잘 봐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내가 역시 식을 써서 푼 거고 사실은 이거 별 필요 없죠.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거. 배의 상자의 개수는 사과 상자의 개수의 2배래요. 그럼 잘 봐. 한 상자의 배는 50개, 사과는 80개, 멜론은 70개. 근데 포장된 상자는 정해져 있어. 총 상자의 수는 2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만일에 다른 조건이 없다면이야. 다른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얘가 제일 크니까 제가 지금 한 상자 안에 얘가 개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그치? 다른 조건이 없다면 그럼 20개 전부 다 얘로 채우면 과일 개수는 최대가 되죠. 그렇지 않겠니? 과일 개수는 최대예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 배 상자의 수가 사과 상자의 2배가 돼야 돼. 즉 얘가 한 상자면 얘는 무조건 2상자야. 맞죠? 의무적으로. 얘가 한 상자면 얘는 2상자가 돼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잘 봐요. 그러면 사과 한 상자에 80개, 배는 2상자. 50개씩 2상자. 그럼 사과가 한 상자가 들어가면 사과가 한 상자일 때 배하고 사과를 합해서 3상자인데 거기에는 180개가 들어가. 180개. 맞죠? 의무적으로. 사과 한 상자 또 늘면 배는 2상자가 늘어서 또 180개 늘어요. 상자 3개. 사과와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사과랑 배가랑 합해서 이제 상자 3개에 180개씩이야. 3상자에 180개. 맞습니까? 그러면 한 상자 평균 60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죠? 한 상자당 평균 60개랑 똑같아요. 그런데 잘 봐. 메론은 한 상자에 70개잖아요. 메론은 맞죠? 얘는 그쵸? 한 상자에 70개예요. 그러면 얘는 사과랑 배랑 합해서 계산하면요. 의무적으로 사과가 한 상자면 배가 2상자 들어가야 되니까 3상자에 180개야. 즉 한 상자당 60개 꼴이야. 평균적으로. 근데 메론은 한 상자에 70개 넣을 수 있죠. 그러면 그래 되도록이면 메론에 상자를 많이 넣으면 좋죠. 얘는 최소로 놓고 나머지 전부 다 메론을 넣게 되면 그게 과일의 최대 개수가 되죠. 즉 사과와 배는 최소로 놓고 나머지 메론으로 채우면 돼. 됐죠? 무슨 말인지. 즉 얘는 사과 한 상자, 배 2상자도 끝. 너는 끝이야. 너 더 이상 안 넣을 거야. 왜? 너는 넣으면 넣을수록 메론을 적게 넣어야 되거든. 나머지 상자 전부 다 메론 채울 거야. 그럼 끝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메론 나머지 여기에 3상자 빼고요. 나머지 17상자 다 이거 넣을 거야. 메론. 그때가 최대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해 갔죠?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산할 때 3상자 180개다가 70 곱하기 17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플러스 요거. 그럼 보나마나 이거 나올 거야. 계산 안 해봤지만. 계산 안 해봤지만 이게 나올 거예요. 언더스탠드? 근데 이거 계산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봐봐요. 그냥 20상자 전부 다 메론을 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때려 넣으면 27에 14, 1400개죠. 1400개. 맞죠? 그치? 여기서 자, 3상자는 메론 대신에 3상자야. 상자 3개. 상자 3개는 메론 대신에 사과하고 배를 넣어야 돼. 그럼 몇 개가 줄어요? 30개 줄죠. 3상자면 37에 21, 210개야. 메론을 넣으면 3상자 210개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사과랑 배를 넣으면 180개잖아. 30개 줄잖아.
그럼 30만 빼면 돼. 1400에 30 빼주면 돼요. 이만큼 줄어들으니까. 그지? 그럼 1375번. 나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 얘기야. 나는. 이해가요? 굳이 x라고 하는 미지수를 잡아서 식을 세워서 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야매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많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좋은 표현, 사고력. 나쁜 표현, 잔머리. 잔머리 조금만 굴리면 이렇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5번 가볼게요. 4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5번 가볼게요. A와 B 두 물질을 상온에 두면 조금씩 증발되어 사라진다. A는 10g당 시간당 1g씩 증발하고요. B는 40g이 처음에 최초에 40g이 있었는데 얘는 시간당 1시간에 절반씩 시간당 절반씩 증발되어 사라진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이거 지수방정식입니다. 지수방정식. 지수방정식은요. 그치?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과에서만 배워요. 옛날에는 문과에서도 배웠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나오잖아. 그치? 고2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배우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문과는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을 이과만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옛날엔 아무튼 다 배웠어요. 어쨌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수함수 문제예요. 그 지수함수 못 푸는데 어떡하죠?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쫄 필요 하나도 없다고요. 갑니다. 자, 증발이 시작된 후 A가 B의 2배. 그때 시간을 골라래. 그러면 그 시간을 T시간이라고 합시다. 얘는 A는 13에서 시간당 1g씩 증발되니까 남은 양이 T시간 후에 T만큼 남겠지? 맞죠? 이만큼의, 그죠? 이만큼이 물질이 남아있을 거예요. 남은 양이야. B는요, 잘 들어요, B는. 자, 1시간에 절반 줄어요. 곱하기 2분의 1이죠. 40 곱하기 2분의 1. 또 1시간 지나면 이거 또 절반이 또 줄어요. 또 1시간이 지나면, 맞죠? 절반씩. 그 지수함수라고요. 그럼 T시간 후에는 요렇게 되죠. 2분의 1의 T승. 근데 요거는 어차피 1의 T승은 똑같으니까, 그치? 그죠? 요거는 다시 쓰면 40 곱하기 2의 T승분의 1 이렇게. 즉, 요거는요, 다시 쓰면 2의 T승분의 40 이렇게 돼요. 요렇게요. 지수함수잖아. 2의 T승. 지수로 가잖아. 미지수가. 맞죠? 그런데 요놈이 얘가 이거의 몇 배? 2배. 그죠? 그럼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치? 이거예요.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즉 13-t는 2의 t승분의 80. 요거 푸는 거예요. 요거. 됐습니까? 2배. 이걸 만족한 t를 구하라. 근데 이거는 지수함수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를 PPT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한글에서는 내가 수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루트 2라고 썼어요. 자, 1시간호, 루트 2시간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1, 2, 4. 이거 루트 2는 볼 필요 없어요. 루트 2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13 마이너스 루트 2? 얼만데 이거? 계산 가능해? 2의 루트 2승? 계산 가능해? 못 구하죠. 이거 계산 못합니다. 그죠? 제곱근표라든지 지수로고표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구합니다. 얘는 무시해도 돼요. 얘는 무시해버려요. 얘는 무시하고요. 1, 2, 3, 5 중에서 집어넣어 보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거든. 1.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아. 왜? 얘가 지금 80이고 얘가 2의 거듭제곱이야. 이게 정수로 딱 떨어져야 돼. 그죠? 얘랑 마저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2 집어넣어봐. 2. 그럼 11이죠. 2 집어넣어봐. 4분의 80. 안 맞죠? 3 집어넣어봐. 3. 3 집어넣어봐요. 10. 3 집어넣어봐. 똑같죠? 그지? 2의 3승이 8이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주관식이 아니고 이건 서술형도 아니고요. 선택지 형태, 객관식. 이건 객관식으로밖에 못 내요. 이거는. 이 문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 형태지만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택지에 주어진 값들 그 중에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돼. 이거는 어차피 양쪽 다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무시해도 돼요. 루트 2는. 아시겠죠? 루트 2는 무시하고 이 중에서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찾아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 상반기 기출문제까지 쭉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예, 나오는 형태가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기준에 나왔던 형태 그대로 나오니까요. 기본적인 형태들 몇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아마도 GSAT 응용수리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아무튼 연습 많이 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자,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원구였습니다.